우즈베키스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샤비로 이중 내륙국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에서 단 2개의 이중 내륙국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안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모든 나라 또한 내륙국임을 의미합니다. 면적은 약 17만 3천 제곱마일로 대략 캘리포니아와 같은 크기를 가지며 중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은 우즈베긴의 땅을 의미하며 이들은 3,500만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 집단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상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문해율인 99%를 자랑하며 이는 많은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우즈베거가 공식 언어이지만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최대 265일의 햇빛을 즐깁니다. 그러나 날씨가 1년 내내 맑고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113도 화씨, 45도 섭씨까지 오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기온이 마이너스 4도 화씨, 마이너스 20도 섭씨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혹독한 기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멜론이 생산됩니다. 또 한 가지 매혹적인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이 한때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인, 탐험가, 수학자들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지나야 했던 천문학자들, 오늘날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코칸도와 같은 도시는 독특한 건축물, 풍부한 역사, 그리고 활기찬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추천 여행지이다. 샵14, 조용히 독립의 열망을 품고 있는 땅. 카라칼팍스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독립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자치공화국이다. 놀라운 점은 카라칼팍스탄이 전체 국가 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이 자치지역이 우즈베키스탄의 약 3분의 1 크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엔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를 독립국가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카라칼팍스탄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지만 그들은 자체의회와 헌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정 조건 하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 의해 자치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칼팍 사람들의 독립과 자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카라칼팍 사람들은 자신들의 튀르크어를 가지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자수로 장식된 위상과 전통적인 돔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고 수도 누쿠스에서는 목축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비츠키 미술관은 수만 점의 아방가르드 작품을 전시하는 숨겨진 문화 보물이다. 카라칼파크스탄에서의 생활은 힘든 편으로 자원은 적고 산업도 거의 없으며 높은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주민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2022년 중앙정부가 헌법에서 분리할 권리를 삭제하려고 하자 카라칼파크스탄에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카라칼파크스탄이 그렇게 독립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샵13,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제2위 시민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이 여성들이 남자 뒤에 조용히 숨은 모습으로 완전히 베일을 쓰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타슈켄트를 방문한다면 현실이 그런 소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크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사도 화씨의 날씨에도 짧은 치마, 청바지, 티셔츠, 묶은 셔츠, 심지어 단추를 풀어 헤친 상의를 입기도 합니다. 전통 의상인 긴 자수 드레스나 수놓은 블라우스, 머리 스카프는 대개 특별한 행사, 결혼식, 종교 행사에만 입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회복장이 아닙니다.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며 미디어와 정치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남성 직원들로 구성된 팀의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교통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구식 예절을 지키며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며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여성들을 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공손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인 중 17.5%가 여성으로, 이는 과거 소련 국가들 중 여성 대표성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벨라루스와 라트비아에 이어 세 번째이며 러시아의 9.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외국인과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트는 쉽지만 결혼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부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12줄타기의 예술. 누가 어플로즈를 받기 위해 공중에 걸린 가는 줄 위를 걸으려 할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것이 존경받고 축하받는 예술로 축구나 결혼식만큼이나 인기가 있습니다. 다르바즈라고 불리는 줄타기 공연은 나우루즈, 독립기념일 또는 여름마을 축제와 같은 주요 축제에서 가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공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르바즈 예술가들은 약 50m, 160피트 높이의 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일반적으로 긴 흰색 자수 의상과 전통 모자, 부드러운 신발을 입고 떠있는 듯 가볍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건물 사이에 늘어진 줄 위 또는 무대 위를 걷고 있으며 북소리가 울리고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다바스가 단순한 기묘한 취미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깊은 문화 전통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가문은 수세기 동안 다바스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휴대폰 대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줄을 묶는 영웅이 군중의 숨을 쉬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바라볼 용기가 있나요? 10일 모든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나요?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법은 다처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전통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는 행정적 처벌이나 심지어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대부분의 우즈베크 사람들은 다처제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꾸란에 따르면 한 남자는 모든 아내를 부양할 수 있다면 최대 4명이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나라에서 다처제는 여전히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가족, 친구, 때로는 이맘의 증인 아래 전통 이슬람 방식으로 2번째 내지 3번째 아내 세레모나이즈를 진행하며 공식적인 정부 서류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2번째 아내는 상속권, 연금 및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남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 특히 나이 많은 이혼녀나 과부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2번째 아내가 되는 것에 동의하며 결혼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다부족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해보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샵10 중앙아시아가 결코 잠들지 않는 타슈켄트의 밤. 우즈베키스탄에 밤 문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타슈켄트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낮에는 조용한 도시이지만 밤이 되면 에너지와 밝은 불빛,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낮에 햇빛을 받은 도심의 거리에는 국가 상징인 흰색 쉐보레가 오락의 중심지로 향하며 북적거립니다. 타슈켄트에는 잠들지 않는 밤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TV 타워가 보이는 세련된 루프탑 바, 아쿠스틱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동유럽 스타일 펍, 현지 DJ가 딥하우스와 중앙아시아 민속 음악을 믹스하는 활기찬 클럽 등이 있습니다. 많은 장소들이 오전 3시에서 4시까지 운영되며 심지어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도 있어 학생들, 젊은이들, 커플들이 모여 대화하거나 일하거나 단순히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은 너무 아름다워서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밤에 외출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나 민감한 주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옷을 입고 칵테일을 즐기거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거나 변화하는 LED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며 자신감 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거리 밴드들은 인도에서 직접 공연을 하며 여성들이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남성들이 기타를 연주하며 관객들이 환호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펼쳐져 파리나 마드리드와 견줄만 합니다. 그리고 타슈켄트가 밤 11시 이후로 조용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미르 티무르 광장이나 차르수 바자르 근처의 구시가지에서 산책해보세요. 별빛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야식 노점과 지글지글 구워지는 케밥,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샵 9금 치아 열풍.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노천 금광인 무룬타우 금광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금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방식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돔을 장식하고 페이스트리를 장식하며 특히 이빨을 덮는 데 사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금치아는 특히 농촌 지역의 우즈벡 여성들 사이에서 오랜 전통입니다. 말을 할 때 반짝이는 금으로 뒤덮인 미소는 중앙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금치아가 많을수록 더 부유하다고 여겨집니다. 서양에서 비싼 시계나 명품 핸드백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치과 클리닉은 금관, 금교정기, 심지어 치아의 작은 색임질도 요청에 따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치아를 휴대 가능한 저축 계좌로 봅니다.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도시 거주자는 이제 현대적인 흰 치아를 선호하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금으로 덮인 미소가 항상 스타일입니다. 샵 8우즈벡에서 사랑받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서 보이는 차량 중 5대 중 4대가 쉐보레인 이유가 궁금하다면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쉐보레는 이곳에서 자동차 및 경량 트럭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다른 브랜드는 4%와 2%에 불과했습니다. 쉐보레는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국가 브랜드입니다. 2008년 이후 제너럴 모터스는 우즈벡 정부와 협력하여 오사카에 공장을 세웠고 그곳에서 연간 25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쉐보레는 유일한 지역 생산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지 생산 덕분에 우즈벡 사람들은 대부분의 수입세가 면제되어 7,0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같은 외국 브랜드는 가격이 1.5배 또는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일본 차는 내구성으로, 독일 차는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소득이 연간 2,500달러 이하인 나라에서는 쉐보레가 가장 실용적이고 사랑받는 선택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칠증기탕에 대한 사랑. 여름의 기온이 104도 화씨를 넘는 우즈벡의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증기탕, 하맘입니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와 영혼을 정화하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이 전통은 실크로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순한 구식 스파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하라나 사마르칸드에 있는 많은 하맘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돌로 된 돔,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자연 온천에서 나오는 온수, 그리고 증기 속에 퍼지는 허브 향기가 특징입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일본의 공공 목욕탕과는 달리 우즈벡 하맘은 활기차고 친밀하며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교하는 장소로 남성들은 정치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들은 요리 팁을 나누거나 딸들의 결혼식을 위한 실크를 고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가 결혼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하맘을 방문하여 아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상쾌하고 평화롭게 시작합니다. 6차 문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입니다. 일상의 맥박이며 인사, 마무리, 사람들 간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매끼 식사는 뜨거운 차로 시작하고 끝나며 식사 중간이나 점심시간 대화, 손님 방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크인들은 하루에 5에서 7컵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서양 방문객들이 놀라는 점은 우즈베크 호스트가 손님 컵에 차를 적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색함이 아니라 섬세한 관습입니다. 손님이 차를 더 부탁하면 그것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머무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차를 리필하면 대화가 이어지고 문화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면 컵이 금방 가득 차면 조만간 떠나달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매우 우즈베크적인 뉘앙스입니다. 시원하고 비옥한 페르가나 계곡에서는 민트가 들어간 부드러운 녹차를 선호합니다. 반면 서쪽의 사막 같은 카르우스 지역에서는 강한 홍차를 선호하며 달콤한 잼이나 마른 빵과 함께 천천히 마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잘못된 차를 제공하는 것이 냉커피를 이탈리아 사람에게 권하거나 차가운 와인을 프랑스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이 실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샵 5 사람들은 유르트나 진흙 벽돌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집이 뉴욕처럼 현대적이거나 피렌체처럼 고대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우즈베키스탄은 기분 좋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원형의 흰 양무 텐트인 유르트가 여전히 여름 주거로 선호됩니다. 그들은 멋지고 설치가 쉽으며 우즈베크, 투르크멘, 카자흐, 그리고 키르기스 조상의 유목적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심지어 뒷마당에도 유르트를 설치하여 여름의 거실로 차를 마시거나 낮잠, 작은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타슈켄트나 사마르칸드 같은 도시에서는 건축 양식이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독특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두바이나 도쿄처럼 마천용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보통 4층 또는 5층으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을 개방감 있게 유지하며 많은 아시아 도시들처럼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양만 동화 같은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부유한 동네를 방문해 보세요. 이곳 상류층은 중앙아시아의 전설적인 맨션을 유럽의 멋을 가미하여 대리석벽, 장식용 둥근 지붕, 분수, 금도금된 문까지 건설합니다. 샵 4 거대한 결혼식 살렘비와 작별춤. 서양에서는 결혼식이 보통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행사로 셰프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임대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식이 마을 전체가 함께 요리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공동으로 플로프를 요리하는 마음 따뜻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냄비를 저어주는 것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보통 신랑 집에서 새벽에 요리 모임이 시작되며 가까운 남성 친척들과 이웃들, 아버지, 삼촌, 절친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동네의 노인들도 약 1.5m, 즉 5피트 너비의 거대한 플로프 냄비 주위에 모여들곤 한다. 일부는 당근을 자르고 다른 이들은 고기를 굽고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지핀다. 활기찬 장면은 마치 작은 축제를 방불케 하며 포크 음악과 함께 냄비 주변에서 따뜻한 녹차가 제공된다. 우즈벡 사람에게 왜 레스토랑을 예약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가족 샵 3위 사막 춤을 외부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연중 축제들. 건조한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연중 내내 다채로운 축제 일정을 자랑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3월 21일에 열리는 나브루즈로 페르시아 달력의 봄 첫날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새해 축제이다. 온 나라가 민속춤, 거대한 플로프 향연,
어린 밀로 만든 달콤한 수밀락 죽으로 불을 밝힌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정화위식으로 24시간 동안 저어지며 만들어진다. 다음은 5월 부하라에서 열리는 실크와 향신료 축제이다. 이 전설적인 고대 거래 도시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방문객들이 10세기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 실크, 도자기, 매운 허브, 전통악기 및 매혹적인 의상 퍼레이드를 판매하는 가판대들이 있다. 여름에는 카라칼파크스탄에서 참외의 날이 열리며 지역 주민들은 축구공만큼 크고 시럽처럼 달콤하며 영원히 기억될 향기를 가진 참외를 자랑한다. 가을이 되면 50개 이상의 국가의 예술가들이 장엄한 레기스탄 광장에서 모여 전통 음악, 민속춤 및 중앙아시아 섬유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를 선보이는 사마르칸트 문화축제가 열린다. 매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화 이벤트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전 세계의 미술 영화를 소련 스타일의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이 맛집의 천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플로프입니다. 플로프는 양고기, 당근, 양파, 마늘을 넣고 요리한 쌀 필라프이며 병아리콩, 건포도 또는 메추리알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나 플로프는 단순한 볶음밥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60가지 이상의 변형이 있으며 타슈켄트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위한 플로프 냄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5,000파운드가 넘는 플로프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의 7톤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크레인을 이용해 조리한 국가의 쌀 요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빵인나는 거의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져 빵을 거꾸로 놓거나 바닥에 두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스타일이 있으며 어떤 지역은 햇살 모양의 빵을 만들고 다른 지역은 먹을 수 있는 예술처럼 보이는 기하학적 패턴을 만드는 틀을 사용합니다. 유럽만 전문 치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발효된 말져진 꾸미스를 시도해보세요. 꾸미스는 약간의 알코올이 포함된 흰색 맥주로 전통 음료입니다. 그 맛은 신맛이 나고 강렬하며 크리미합니다. 서양의 미각에는 재미있는 충격을 주는 맛입니다. 1 우즈베키스탄의 생활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특히 미국이나 유럽 기준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뉴욕에서의 저녁 한 끼 가격으로 하루 동안 풍족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약 3달러에서 5달러 정도이며 고급 서양식 식사는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입니다. 카푸치노는 단 1.50달러로 로스앤젤레스의 스타벅스에서 지불하는 5달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임대료 또한 놀랍도록 저렴합니다. 타슈켄트 중심가에 있는 1베드룸 아파트는 한 달에 약 250달러에서 400달러이며 중심에서 벗어나면 150달러에서 250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간 크기의 아파트의 월간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가스 은 약 40달러에서 60달러밖에 되지 않으며 초고속 인터넷은 한 달에 10달러에서 15달러입니다.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티켓이 한 번에 0.15달러에서 0.20달러에 불과하며 시내 택시는 보통 2달러에서 4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차량을 렌트하면 기름값은 매우 저렴하여 갤런당 약 2.00달러로 미국 가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타슈켄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한 사람의 총월 생활비는 보통 500달러에서 700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퇴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살고 돈을 아끼고 싶은 서구의 프리랜서나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말이죠.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우즈베키스탄이 여러분이 방문하거나 이주하고 싶어하는 장소일 것 같나요? 그렇다면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돈을 절약하는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이곳에 오고 싶다면 7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자, 허가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필요한 기타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땅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